자, 대인논술 시험 치는 방법이 답이다. 여기서는 내 논술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줘가지고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아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그 학생들이 시험 치려고 하는 논술고사, 이 논술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나? 굉장히 명확한 답은 바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 모르는 이유는 본 적이라든지 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논술고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뭐가 논술이고 뭐가 논술이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논술 문제가 더 헷갈리고 해결이 안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술고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논술고사가 도대체 왜 생겼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이 뭔가를 가지고 이 논술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단위에서 내신 성적이 있고 또 전국 단위의 시험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큰 시험이 있고 이 시험들은 내신 같으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이게 정기적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학교에서 평가한 그러한 믿을 만한 결과가 있는데 왜 논술고사라는 시험이 새로 생겼을까? 따로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자면 2000년 과외금지위원 결정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부터 논술이 있었지만은 2000년 과외금지위원 결정 이후에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원 결정의 요지는 뭐냐면 사적인 교육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위원 결정 이후에는 사교육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전면적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었죠. 네. 사교육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교육 위원 판결이 난 후에 특히 대학들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이 그 학생 선발에서 별 권한이 없어요. 힘은 없고 그렇다고 그 사교육 때문에 뭔가 자기들이 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데 욕은 자기들이 먹게 되니까 대입 때문에 사교육을 하게 된다. 이런 그 말 때문에 대학은 상당히 억울하게 됐고 또 정권 차원에서도 이 사교육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라.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논술고사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논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대입과 관련해서 지금 파워 스트럭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이 있고 대학이 있죠. 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밖에 없죠. 그리고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목표죠.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서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자신들은 그 입시 학원,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대학에 가는 건 아니다. 교육을 하는 게 목표가 대학에 가는 것일 수가 있냐? 그것은 입시 학원에서 하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 입시 관련해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에서 이제 학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교육당국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와 교육당국이 이제 대학과 일일이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교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에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대학들은 뭐 연구비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체가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옛날에는 시민단체 힘이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회가 좀 복잡해지면서 시민단체의 영향이 막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과 관련해서는 이 시민단체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다른 모든 그 주체들을 다 통제하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치게 되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낸 문제를 고등학교 교사들이 검사를 한다. 참 이상한 일인데 하여튼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이 단체들이 다 자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입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시험을 치지 말고 그렇게 대학에 가자. 그렇게 하는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논술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섭을 해왔고 때문에 논술고사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선행학금지법에 의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에서 만든 그 논술고사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들이더라. 기존에 말했던 것과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힘의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정시 확대 수시 폐지 같은 걸 주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교육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시 제도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으뜸의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시 제도가. 왜냐하면 그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돈을 제일 많이 사교육비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고3 2학기 때 사교육비로 제일 많이 쓰는 한 절반 정도를 거기에 쓴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 고3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자체를 없애버리자 입시에서 빼버리자고 해서 만든 게 수능입니다. 수시제도죠. 수시제도. 그래서 그 수시제도가 되고 나서 이 학원 사교육 시장이 그 고3 위주에서 지금은 다 중학생 곧 보습 학원 위주로 넘어가 있죠.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시 확대, 수시 폐지, 이러면은 이 사람은 사교육에 관련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논술고사 시험 치러 갈 때, 대학교 건물값, 벽돌값 내주러 가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교직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입장들이 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생각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관여하지 말고 학생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제도, 지금 논술같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논술을 활용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대학에 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사교육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교육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은 몸을 배우겠다는 건데 내가 돈을 내고 또 해서 배우겠다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당국에서도 사교육 문제라고 안 하고 사교육 비용 문제라고 합니다. 사교육 비용 문제. 사교육 비용 문제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긴 거죠. 왜냐하면 그 공교육에서 만족을 못해서 지금 사교육과 공교육이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공교육에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가서 그 교육을 받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서 우리 집 밥이 맛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사 먹었는데 그거
밥을 사 먹었으면 비용을 내야 되겠죠. 집에서 먹으면 공짜인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밖에서 나가는 그 밥값 문제라고 합니까? 그것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공교육에서 했건 사교육에 했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학원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암기 위주의 반복 학습 이것 때문이에요. 학원에서 지금 그 대학에서 싫어하는 것 또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원인도 바로 암기식 반복 학습 때문인데 이것은 학원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라는 곳에서 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든 기술이에요. 점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죠. 학원에서는 점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않고도 점수를 받는 이런 기술을 자기들이 개발한 겁니다. 이건 공교육이 아니니까요. 사교육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죠? 이 내신 성적, 수능 성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원에서 저런 식으로 그 해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 암기력 위주 객관 시험이고 또 등급 점수가 나오고 능력보다 노력, 절대적인 사교육의 영향력이 있긴. 그러니까 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내신 성적도 오르고 수능 성적도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점수를 믿을 수가 없겠죠. 대학에서 짜증을 나는 건 그겁니다. 자기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우수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을 봐야 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단에서 성적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응? 학원단에서 성적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식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험 그런 제도 그 수능 시험이라든지 내신 시험의 점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니 아예 새로운 시험을 하나 만들자고 된 겁니다. 새로운 시험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암기식의 반복 학습,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시험을 하나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정보화 시대, 이런 인터넷 시대인데 지금 암기식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걸 외워서 점수를 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이게 바로 논술고사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다시 학원에 가서 해결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